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루시드 모터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6일 마감일 기준으로 루시드는 1.6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52.57달러였고요 0.85달러가 떨어져서 51.72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1일 변동폭을 보면 최저점으로는 49.41달러를 찍었고요 최고점으로는 52.37달러로 하락세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세계의 모든 증시가 최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예상치를 넘어섰던 신규 실업수당 신청수 같은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무색해질 정도로 나스닥이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에 빠르게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른 바이러스 변종보다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우려 변이로 분류해놨습니다. 공황에 빠진 투자자분들은 위험 자산을 내던지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금, 달러 모두 매도세를 보였었는데요. 근데 오직 미 국채에서만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S&P 지수는 2.27% 하락해서 엄청난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은 조기 폐장으로 거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금요일의 시장 흐름이 다소 급한 움직임을 보여서 이런 폭락을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다우지수도 2.5% 하락하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루시드도 장 초반에는 약 10%가량의 폭락을 보이고 있다가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마감 시간에는 약 2% 하락세로 거의 9%가량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장 초반에야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었고 갈수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테슬라는 약 3% 하락세를 보였고 리비안도 약 2.3%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전기차 주식들은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최근 루시드에게 65달러의 목표가를 타겟한 CFRA 리서치에서 또 한번 루시드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루시드 에어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면 사진이나 영상 속으로만 봐도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하면서 루시드 에어가 실물 깡패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말과 함께 투자를 생각했을 때에도 현재 주당 1000달러에 육박하는 테슬라 주식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고 이미 루시드와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들이 비교해봤을 때도 루시드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루시드가 전기차 업계에서 기술적으로서 선두주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루시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CFRA 리서치 회사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봐도 이 회사의 65달러 목표가가 제일 높은 목표가로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증시가 하락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루시드는 전기차 주식 중에서도 어쨌든 비교적 낮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루시드 그룹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높은 보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루시드 그룹에서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라는 자신들만의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저장 계획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에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차량 주행에 수명이 닿으면 원래 충전 용량의 약 7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쓸 수는 없겠지만 가정용이나 기업용 같은 다른 영역에서는 이 70%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기술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가 이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면 이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 남은 배터리 에너지를 추출해서 또 다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수석 엔지니어 에릭 파흐는 루시드의 전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돌입했으며 몇 년 후에는 스스로 배터리 셀 제조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넓힐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미래에는 수요가 더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공급망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적용 가능한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드의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은 이렇게 말로만 내놓은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루시드 에어 차량을 가진 미국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객들은 이미 차에서 집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기가 일시적으로 모두 끊기거나 하면 차량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된 배터리를 충분히 사용해서 가치가 있게 만드는 이 기술이 루시드의 미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피터 롤린스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이 전기차 사업보다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가 더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이 전기차 사업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애플과 루시드에 대한 파트너십 루머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애플과 루시드가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미 2025년 이후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그렇게 발표한 시점부터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애플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뜨겁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는 애플이 이 루시드의 특허 기술을 통해서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자동차 제조에 대해서는 거의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100%의 확률로 타사와의 협력을 노릴 건데요. 이 애플카가 나와도 대량 양산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슈퍼카 컨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은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는 이 웨어러블 글래스를 먼저 출시하고 나서 자율주행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루시드가 애플과 협력을 하게 되면 애플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받침대가 되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면서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루시드가 애플에 묻힐 수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직 루시드 그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협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광고 효과는 엄청나게 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애플의 유명한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루시드도 득을 보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리비안에서는 최근 포드와의 전기차 협력이 파기되어서 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원래 포드는 지난 2019년에 리비안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외신에 따르면 이언 티보드 포드 대변인은 포드와 리비안은 합작 자동차 개발이나 플랫폼 공유 등은 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리비안은 투자 목적일 뿐이라고 전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드는 현재 리비안 지분을 약 12% 보유하고 있는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포드가 리비안의 급성장에 위기를 느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리비안의 주가가 최고치를 달성한 후에 포드나 제너럴모터스의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지난 9월 전기 픽업 트럭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는데 포드도 내년에 첫 전기 픽업 트럭으로 F150 라이트닝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포드 CEO가 말하길 우리는 리비안에 투자하고 싶고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포드는 2년 안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생산업체가 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리비안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포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의 사전 예약은 현재 20만 대가 넘습니다. 반면에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은 SUV랑 합쳐도 5만 5천 대 수준으로 포드와 약 15만 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리비안은 성명을 통해서 포드가 자체 전기차 전략을 확장하고 리비안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비안 자체 프로젝트와 납품에 집중하기로 상호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루시드의 소식은 24시간 감시 중이며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루시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